이야, 또 영상 찍어. 속상하게. 1단원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일단 기본적인 복습 늘상 하듯이 할 거야. 항상 그렇게 될 거야. 여름에도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이 개념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많은 개념들이 아니라서 일단 우리가 원자량 정의가 어떻게 된다? 기준 탄소 12를 12로 정하고, 그지? 요 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와 다른 원자들 사이에 상대적 질량을 의미한다.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분자량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고, 분자량은 분자식 속에 포함된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을 의미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2,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은 야, 원자량 외울 필요 없어. 10이라고 써야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워두는 게 나아. 외워두는 게 나아.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긴 하지만, 그지? 조금 더 익숙해짐을 위해서 내가 이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잖아.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서 이거 외워주는 게 더 나아. 자, 원자량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자량들 살펴보면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 그지? 원자량 합하면 H2의 분자량은 18 이렇게 되고, 그리고 CO2의 분자량은 44 뭐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분자량들이 있어. 여러 가지 분자량들이 있고요. 분자식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다 합하면 분자량이 되는 거고, C6H12O6 해주면 포도당인 거 알지? 이 이름 포도당이야. 포도당은 말이야, CH2O 해서 얘를 6개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묶어줄 수도 있잖아. 그지? 얘가 분자식이고, 분자 내에 있는 원자들을 모두 다 표시했을 때 분자식이 되는 거고, 얘 6개의 묶음이 한 덩어리가 분자가 돼. 그랬을 때 가장 간단한 정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건 실험식이라고 부른단다. 물질의 가장 간단한 원자들,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식을 실험식이라고 해. 교육과정에 있게 없게 없어. 근데 왜 가르쳐? 약간은 쓸모가 있어. 약간은 쓸모가 있어. 문제 풀면서 알려주려고 해. 자, 아무튼 실험식이라고 하고요. 분자식 이렇게 되면 실험식의 원래 실험식량을 먼저 계산해. 몇이야? 30. 그럼 얘는 분자량은 180 이렇게. 그지? 가져가주면 되겠지. 자, 원자량과 분자량이 이렇게 숫자만 상대적 질량값으로 표시된다 라고 한다면 얘를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분야는 어디야? 몰이야, 몰. 그지? 물질의 양, 물질의 개수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랬지. 입자의 개수, 개수에 대한 양으로. 자, 얘는 탄소 12, 미쳤나봐. 탄소 12를 정확하게 12g 모았을 때에 요 안에 있는 탄소의 원자의 개수지, 원자의 양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개수야 몰라. 암튼 그지? 개수가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바로 요 한 묶음이 바로 1몰이더라. 그러지? 1몰의 정의는 원자량의 기준하고 연동된다는 것. 원자량의 기준이 바뀐다. 그러면 1몰의 기준도 바뀐다. 알아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만 딱 썼어. 얘는 무슨 수라고 불러?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그러지?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몰을 원자량의 기준에 맞춰주면 편리한 게 뭐야?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g이야.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18g이야. 그지? 근데 1몰의 질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몰 질량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램 퍼 몰 하고 쓰는. 그지? 그램 퍼 몰. 아이고, 그램 퍼 몰. 쌍. 그램을 두 번 썼네. 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몰수 계산 공식 알지? 몰수는 어떻게 계산해? 질량 나누기 몰 질량으로 계산이 된단다. 공식을 쓰자면 내가 이제 딱히 개인적으로는 공식을 선호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공식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분의 입자수. 그지? 그리고 또 22.4리터 분의 기체 부피. 얘가 몰 부피지. 얘가 0도 C기압 이외에는 쓰이지 못해. 그지? 0도 C기압이 벗어나기고 기체일 때는 몰 부피라는 용어로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수 계산 공식은 1몰의 질량분의 질량이고 1몰의 개수분의 입자수고 돼? 1몰의 부피분의 부피가 돼. 몰수 계산이 1몰의 개수,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를 기준으로 잡아서 걔네들이랑 비교하는 거야. 몰수 계산은. 그래서 이건 어느 식에서 나왔다 그랬어? 비례식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공식 자체가 복잡하질 않아. 얘네들은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돼야 된다 그랬어. 그지?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이 얘네들을 습관처럼 막 해결하기를 바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의 욕심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특강이 끝나면 얼추 너희들에게 이게 습관처럼 머릿속에 박혀있길 바라는 거지. 얘는 1단원 끝나고 2단원 할 때도 또 할 거고 3단원 할 때도 계속 할 거야. 계속 연습할 거야. 계속 연습할 거야. 왜? 습관대라고. 습관처럼 되라고. 자, 이렇게 해서 몰수 계산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요 기체 부피분의 몰 부피분의 부피로 몰수 계산한다는 건 무슨 법칙이니? 아보가드로 법칙이라 그랬지? 그지?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 단서 제한 조건이 뭐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야. 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잖아. 그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O2가 1리터에 N몰이 있어. N개가 있어. 그러면 NH3가 2리터에 몇 개가 있어? 2N개가 있겠지. CO2가 100리터에 CO3라고 썼네. 100리터에 몇 개가 있어? 100N개가 있겠지. 돼? 부피비가 분자수비야. 되는 거지. 아보가드로 법칙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지? 분자수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몰이니까 몰수비. 기체일 때만 적용 가능한 거야. 주의해야 돼. 액체나 고체는 이거 적용이 안 돼. 그리고 말이야,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가 분자량비지. 그러면 얘 1리터에 또 N개지. 그지? 얘 N개의 질량과 O2 N개의 질량과 NH3 N개의 질량 B 몇 대면? 32대 17. 그지?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는 분자량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부피가 같으면 얘네들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랑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서의 질량 뭐야? 밀도지. 그지?
밀도비가 무슨 비야? 분자량 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자, 분자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돼.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르쳤더니 부피비는 무슨 비? 분자수비요 라고 했는데 분자수비는 무슨 비? 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 좌우를 까지 못하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 되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 전체지. 이게 1단원의 절반이야.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중에서 얘들아, 우리 1g 속에 분자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1g의 부피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뭐부터 해라? 분자량분의 1부터 해라. 몰질량분의 1부터 해라. 그지? 1g은 질량이니까 요런 습관을 먼저 들이자. 문제 해결할 때 알아들어? 원자수가 등장을 하더라도 먼저 분자수를 계산한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요 습관은 1g 속에 라는 문구가 나왔다. 그러면 분자량분의 1을 먼저 후다닥 해버리는 습관. 그리고 1g 속에와 같은 단어가 뭐라 그랬니? 단위 질량당. 단위 질량 속에와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지. 단위 질량이 1g, 1kg, 1톤을 의미하는데 화학에서는 1g밖에 안 써. 물론 이제 밀리그램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꺼지세요 그래야지. 안 쓰겠지. 누가 쓰려나? 뭐 밀리는 무슨 뜻이야? 밀리 무슨 뜻인지 알아? 밀리? 1000분의 1인 뜻이야. 1000분의 1. 그래서 1000분의 1리터 1ml. 그지? 밀리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접두어야 접두어. 자, 그리고 단위 질량당과 같은 의미 뭐라 그랬니? 비슷한, 얘는 같은데 비슷한 의미. 같은 질량 속에, 그지? 같은 질량 속에 부피, 같은 질량의 부피비, 분자수비, 원자수비 하면 또 분자량분의 1로 다뤄줘도 되고, 또 비슷한 의미 Wg 속에 라는 말이 나와도, 그지? 같은 질량이니까 같은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오케이? 기억나? 지난주에 한 내용이야. 기억 안 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기억해야지. 어떻게 했어? 응? 야, 지난주에 영상 찍은 거 보내줄까? 싫어? 뭐 싫어. 자, 고의 간직하라는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이제 문제 풀어야지. 숙제를 다 못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채점해 와! 라고 했는데 답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카톡을 보낼 줄을 몰라서 친구를 못 만들겠더라고. 설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파일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파일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카톡 보내. 저 답지 주세요. 그러고. 알았어? 몇 명은 받았어. 카톡 미리 보낸 친구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숙제를 47쪽부터 했는데 뭐를 할까? 질문부터 받을까? 소정아, 너 채점해 왔지? 질문할 거야? 그냥 내가 풀어? 골라서? 알았어. 자, 그러면 52쪽을 펴보자. 52쪽에 15번 문제를 15번과 16번을 볼 건데, 물질의 입자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보는 건데, 52쪽에 15번 문제를 보면 가나다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입자수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자, H2O 27g, 그리고 또, 아세트산이지? 그거 분자식. 다 쓰기 뭐해서 귀찮아서 아세트산이야, 이게. 30g. 그리고 또, 20도 C일기압에서 메세인 18리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정말 임팩트 중요한 건 뒤에 단어야, 뒤에 단어. 여기에 H2의 분자수라고 나와 있지. 이거 젖었나? H2의 분자수라고 나와 있고, 얘는 산소의 원자수라고 나와 있어. 얘는 수소 원자수라고 나와 있지. 돼? 요 입자수들을 정리하는 거라서 일단 분자의 몰수 먼저 계산해. 분자의 몰수 먼저 계산해. 그러면 27g이면 몇 몰이니? 2분의 3몰. 그지? 30g이면 2분의 1몰. 알지? 18리터. 얘 1몰의 부피가 몇 리터래? 24리터니까 4분의 3몰이야? 24분의 18. 맞네. 그지? 4분의 3몰. 자, 분자의 몰수들이야. 분자의 몰수들하고 얘는 분자수니까 그냥 1.5몰이 되면 될 거고. 그지? 얘는 산소 원자수니까 CH3COO. 산소 2개 포함되어 있지. 분자 하나당.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1몰이 될 거고. 그지? 얘는 4개 있네. 곱하기 4를 해서 3몰의 입자수가 표현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뭐 답은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그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뭐 읽으라고? 뒤에 거 꼼꼼하게 잘 읽는 게 중요하겠다. 자, 16번 문제를 볼 텐데 ABC가 있어. ABC가 있고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와 있어. 한 개의 질량이 3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 g이란다. 응? B는 한 개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렇죠? 23제곱 g이란다. C는 y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 g이란다. 그리고 원자량이 0.5A X 8A 이렇게 나오네. 자, 몇 배 됐니? 1대 16이지? 그지? 얘 곱하기 16 하면 3분의 5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23제곱. 못하겠는데? 몇이야? 3분의 8이네, 3분의 8. 맞나? 맞아? 나 계산 못한다 그랬잖아. 계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3분의 5, 16, 5, 1은 5, 6, 5, 30 맞잖아. 나 틀린 줄 알았네. 3분의 8이 되겠네, y는. 그러지? 그러면 얘가 1대 16. 얘네 둘은, 얘는 3분의 6이겠지. 2는 3분의 6이야. 그럼 8대 6이면 16대 12. 얘는 6A네. 돼? 그러지? 야, 딱 보니까 수소, 탄소, 산소 같네. 뭐 이렇게 잡아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x는 0.6A, 틀렸지? 6A지.
자, y는 3분의 8 맞고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하고 나왔어. BA4 그러면 뭐 CH4로 잡고요. 그러면 16분의 1이고 CA2 CO2니까 4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비율은 1g의 분자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비율은 44 대 16인 거 알지? 깎으로 올리면 돼. 알고 있지? 모르나? 알겠지? 알고 있겠지? 아, 나 진짜 대화 상대가 없어서 외롭긴 하다. 되지? 아이, 물으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자, 17번 문제를 보려고 해. 응? 17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A2 또는 BA2 중에 하나랜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가로축의 부피 0, 2V, 2V, Wg 어이씨 나 이렇게 되는 거지. 돼? 같은 질량의 부피이지? 그래프가 Wg의 부피비란다. 그럼 뭐해? 가분의 1 나분의 1 가의 분자량 나의 분자량 한 개 부피비 1대2 되겠니? 가분의 W 나분의 W 해도 되겠지만 이거야 시험지 버릴 뻔했네. 가분의 W 나분의 W 해도 되겠지만 그지? 1로 잡아도 뭐 상관없다. 그래서 가분의 2는 나분의 1 어차피 비율 관계니까 가가 2 나가 1 하면 1대1이지? 1 이퀄 1 그래서 가의 분자량이 2 나의 분자량이 1 누구겠어? 가가 BA2겠지? 나가 A2고 분자량이 더 큰 게 BA2겠지? 돼? 그러면 B의 원자량 더하기 A의 원자량 곱하기 2 한 개 2가 되고 A 원자량 곱하기 2 한 개 1이야. B는 1 A는 0.5 요거 배율 잡아서 2, 1로 잡아도 되고 4, 2로 잡아도 되고 마음에 드는 숫자로 넣어도 돼. 어쨌든 2배란 얘기야.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의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겠지?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B가 A의 2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거고 Wg에 들어있는 A의 원자수는 가와 나에서 같다. 같겠어? 다르겠지? 자, 부피비가 무슨 비? 분자수 비. 그지? N몰, 2N몰. 그지? 자, BA2 N몰 속에 A 원자는 2개 들어있으니까 2N몰. 그지? A 원자. A2 2N몰 속에 분자 하나당 2개 있으니까 4N몰에 A 원자 2배다. 나가 A 원자를 2배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버렸다. 되겠습니까? 이상합니까? 자, 17번 문제 했으니까 18번 문제 잠깐 보자. 이거 하고 슬그머니 재밌는 거 하나 알려주려고. 재밌는 거?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자, 18번 문제 잠깐 보고. 자, 포도당이야. 아까 했지? C6H12 56. 내가 실험식을 얘기한 거. 자, 얘가 있는데 포도당 60g이래. 몇 몰이야? 3분의 1몰이지? 얘 분자량 180이잖아. 그지? 몰 질량분의 질량 해야 되니까 180g per 몰 분의 60g 해주는 게 정석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180분의 60 해서 3분의 1몰에 포도당 분자가 있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이래. 그럼 일단 수소 원자의 몰수를 계산해. 분자 하나당 12개 있잖아. 곱하기 12 해주면 아이고야 미쳤나봐. 4몰이지. 응? 4몰에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단다. 그러지? 4몰에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4몰의 수소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돼?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라고 했지. 이항시키면. 그지? 근데 수소의 몰 질량은 1g per 몰. 그래서 4g이 되겠다. 그러지? 4g이 되겠다. 되겠니? 자, 이런 형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건데, 문제 푸는 과정 자체를 좀 더 자세하고 정석적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할 테지만, 나중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자고, 일단. 단위를 마구 써야 되는데, 원래는. 자, 근데, 내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까 실험식 얘기했잖아. 실험식 얘기. 아세트산. 이렇게 쓰는 건 원래는 얘가 분자식 아니다. 요렇게 쓰는 화학식은 분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쓰는 화학식은 시성식이야. 시성식. 안 중요해.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구경만 하고 말아. 시성식. 볼시자에 본성성자 해서 성질을 보여주는 화학식이다 해서. 얘가 말이야. 탄소화합물에서 주로 이렇게 시성식이 쓰여지는데, 요 뒤에 COOH 있잖아. 얘를 매달고 있으면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 신맛들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아세트산 이렇고 뭐 어떤 녀석한테 또 COOH 맺혀 있다. 그럼 성질이 또 비슷해. 시큼한 신맛이 나. 산성을 띠게 돼. 그래서 얘를 매달고 있으면 공통적인 성질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얘로 인해서 등장하는. 그래서 얘를 작용기라고 표현해. 얘는 이제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요 내용이 아마 화학 반응과 모시기 거기 우리 고3 때 배우는 과정에 등장을 할 거야. 고3 과정에 등장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재밌는 얘기니까. 카복실기고 얘들아, 너희들이 즐겨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얘지. 뭔지 알아 이거? 에탄올. 그지? 즐겨 마시잖아. 진짜 알딸딸해지고 막. 이게 에탄올이야. 요 뒤에 OH가 붙잖아? 탄소화합물에 OH가 붙으면 알코올이라고 불러. 알코올. 이런 화합물들을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얘네들 명칭이 올로 끝나. 그리고 뭐 얘 작용기 이름은 하이드록시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알코올들의 공통된 성질은 약간 화한 느낌이 있단다. 얘네들 물하고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친해. 그치? 물하고 친해서 막 물하고 닿았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안정적으로 변해서 열을 내뱉어. 빨아먹어.
빨아먹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서 싸해. 기분이 화해. 그래서 에탄올도 이렇게 니들 마셔봐서 알겠지만 화하고 쓰지만 화하고 시원하단 말이야. 에탄올도 시원한데 우리 주변에서 먹는 것 중에서 올로 끝나는 물질. 왜 너희들 이렇게 그 편의점 가서 담배 살 때 맨솔 주세요 그러지? 들어봤어? 들어봤네 이것들. 야 진짜 나 담배 펴본 적도 없는데. 멘솔 들어봤어? 멘솔? 얘 누구의 주성분, 누구한테 있는 성분이야? 멘솔. 박하사탕. 박하사탕 먹었을 때 화하잖아. 얘가 이렇게 OH가 붙어 있어. 그래서 올로 끝나는 거야. 또 뭐 있어? 자일리톨. 자일리톨 껌 씹어도 약간 화하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단다. 그래서 같은 작용기를 띠고 있으면 성질이 비슷하게 등장하는 게 있구나 해서 이렇게 따로 띄어서 표시하면 이건 분자식이 아니라 시성식이야. 그럼 얘 분자식은 어떻게 돼? 탄소끼리 묶어, 수소끼리 묶어, 산소끼리 묶어. 이게 분자식이야. 잔다. 네 탓이 아니야. 내 목소리 탓이지. 부드러워서 큰일 났다. 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 아세트산 분자식이 있고요. 포도당 분자식이 있어요. 포도당 분자식이 있어요. 펌알데하이드라고 얘는 시성식이기도 한데 제 1급 발암 물질이래.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아무거나 막 먹지 마. 맛있겠다 그러고 주워 먹으면 다 뒤져. 그래서 펌알데하이드인데 얘 분자량 몇이게? 30. 얘는 60. 얘는 180이거든. 얘네들 셋 다 실험식이 같잖아. 실험식이 같잖아. 그러면 얘네들 1g의 몰수를 계산해봐. 30분의 1몰이지? 얘는 60분의 1몰이지? 얘는 180분의 1몰이지? 돼? 근데 분자수는 이렇게 다른데 원자수가 어때? 몇 개야? 4를 곱하고 얘는 8을 곱하고 얘는 24개를 곱해. 24개를 곱해. 그치? 돼? 그래서 주워주고 싶어 자꾸? 아무튼 이렇게 되면 같은 값을 가지게 되지. 느낌 오니? 느낌 와? 이상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얘네들 실험식이 같을 땐 1g 속의 원자 수가 어떻다? 같다. 어떨 때? 실험식이 같을 때. 1g 속의 분자수는 달라. 1g 속의 원자수가 같다. 아이구야. 얘가 지지난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 응? 근데 이제 1g 속의 원자수가 같다 그러면 단위 질량 속의 원자수 똑같다. 같은 질량 속의 원자수 같다. 알지? 얘랑 같은 문구. 이렇게 원자수가 같다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원자수가 같으면 노란색 연소 반응. 연소의 정의 뭔지 알아?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거. 끄덕거리면 안 되지.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결합하면서 뭐가 발생해? 빛과 열. 빛이 나와야 돼. 그렇다더라고. 열만 나오면 그것도 아닌가 봐. 빛과 열. 응? 그렇게 써있던 걸 내가 읽은 것 같아. 근데 우리 화학과정의 중요한 정의는 아니야. 아무튼 연소되면 누구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해. 그 연소되고 나면 얘가 연소되잖아? 탄소는 누구로 돼? 무조건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연소 생성물이 무조건 이산화탄소야. 그럼 언제 일산화탄소 되고 언제 그을음이 생겨요? 타는 거 뭐 보니까 그을음도 생기고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내가 읽은 책은 그럼 그게 붕신이에요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화학에서는 이상적인 과정만 가져가는 거다.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야. 응?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연소됐어. 이산화탄소가.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생겨? 연소되면 H2O가 생겨.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연소되면 뭐가 생겨? 아니야. 얘는 그냥 여기에 그대로 붙어. 알겠어? 산소는 이제 뭐 연소되고 나서 산소의 연소 생성물 그런 거 없어. 알겠어? 야, 산소를 연소시켰어. 말이 돼? O2가 있는데 O2만 잔뜩 있어. 불꽃이 땡겨져? 안 땡겨져. 안 땡겨져. 그렇단다. 꺼져가던 불꽃이 활활 타오를지 몰라도. 야, 연소 조건이 뭐 세 가지 알아? 상식. 초딩 상식이 벌써 니들 초딩 시절을 까먹었지? 아니. 우리 딸 덕분에 배우는 게 많아. 초딩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냐? 중학생이. 고딩 때 중딩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냐? 아니, 제일 골 때렸던 게 초딩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때 뭐 좀 이제 학교에서 뭐 뭔 일이 있었다 막 그 얘기를 고1 때인가 했다? 그렇게 오래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3, 4년이잖아. 근데 다 까먹더라. 응? 그렇더라고. 그래서 초딩은 아주 오래전이 되더라고. 얘들도 이제 고딩 올라가니까 초딩은 까먹겠지. 자, 아무튼 연소 조건 세 가지. 뭐게? 탈물질, 산소, 또 발화점 이상형. 또 기억하네. 초딩 때 열심히 공부했네. 제가 좀 그렇죠. 미친 새끼. 너 미친 새끼 가르치는 건가 지금? 좋아. 나 같은 미친놈 또 처음 봤네. 잘했어. 자, 아무튼 연소될 때 탄소는 이산화탄소 되고 수소는 수증기 돼. 그랬을 때 같은 질량을 연소시키면 연소시켰을 때의 연소 생성물의 양이 어떻다? 같다. 어떨 때? 실험식이 같을 때. 실험식이 같잖아. 얘 1g, 얘 1g, 얘 1g을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양이 똑같아. 알아들어? 원자수가 똑같으니까 탄소 원자수도 같을 거고 수소 원자수도 같을 테니까 생겨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개수도 똑같아. 그렇다는 거. 적자 한번. 그 52쪽에 거기에 아세트산 있고 53쪽에 포도당 있어서 한 거니까 52쪽 사이에다 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 조건이 뭐야? 실험식이 같을 때
좋았어. 우리 55쪽에 21번까지만 풀고 내가 풀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수가 몇 개래? 4개 있대. 원소의 질량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소가 25%, 탄소가 75%, 그리고 수소가 10%, 질량비로야. 탄소가 90%. 이렇게. 야, 몇 대 몇이니? 3대1, 9대1, 그지? 그러지? 얘들아. 아이고야, 수소 원자가 4개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힌트지. 원래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원자량으로 나눠서 질량비니까, 그치? 질량비니까 원자량으로 나눠서 개수비로 바꾸는 거야. 돼? 개수비로 바꾸면 더 편리하겠지만 잠깐 드는 생각은 수소 원자수가 4개면 4g이잖아. 그치? 얘를 4g으로 만들어. 그러면 얘 몇 g이 돼? 12g이네. 요렇게 해서 원자량으로 나누면, 그지? 어차피 분자량이 될 테니까. 그러지? 훨씬 더 편리하게 얘 분수값으로 나눠지니까 편리하게 나눠지지 않을까 라는 상상. 자, 그래서 4를 곱하면 얘 4g, 얘는 36g. 그러지? 그래서 12로 나누면 1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1로 나누면 어떻게 돼? 1대4, 3대4 해서 분자식들이 CH4랑 C3H4가 되는구나. 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인해 줄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가는 CH4 맞고요. 니은의 분자 한 개당 탄소 원자수 비는 1대3 맞고요. 가의 분자량, 나의 분자량은 40분의 16 하면은 못하겠는데? 40, 16 10분의 4 맞네. 0.4.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잠시 쉬도록 합시다. 아이 좋다. 삼각대를 찾아버렸어. 응? 자, 우리 10페이지 펴자. 진도 나가야지. 응? 진도 나가야지. 10페이지 화학 반응식 할 거예요. 얘들아, 여기 있다.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 써줘야 되겠지? 화학 반응식은 말이야, 화학식하고 갖가지 기호들을 이용해서 화학 변화를 표시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기호가 화살표인 거 알지?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물질들이 쓰여지는데, 왼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 반응 물질이라고 불러.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생성 물질이라고 불러. 그지? 다 알고 있는데요. 뭐 영어로 쓰면 리액턴트, 영어로 뭐게? 프로덕트, 아이씨. 아무튼 되지? 화학 반응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뭐야? 반응 물질에 있는 원자의 종류랑 수가, 생성 물질에 있는 원자의 종류랑 수,
같아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게 같아야 반응물질은 없어지면서 생성물질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반응물질이 없어지면서 생성물질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면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되겠지. 그지? 요게 같아야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반응물질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생성물질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거고. 책에 다 써 있을걸? 그지? 아닌가? 안 써 있네. 써 있어. 얘들아, 화학 반응식 나타내기. 제일 먼저 뭐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표시하는 건데 거기에 예 하고 나와 있지. 예. 예.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 그래서 반응물질에 오타가 있어. 요 2가 빠졌더라고. 그지? 반응물질 쪽에 C2H5OH인데 요거만 일단 쓰고 내가 다 쓰고 나서 함께 쓰도록 하자. 그러면 에탄올 얘 밑에다가 이 밑에 공간 만들었지 내가? 니들 거기다 쓰라고 한 거고. 자, 에탄올하고 반응물질 O2하고 반응을 해서 탄소가 있으니까 CO2가 만들어지고 수소 있으니까 H2O가 만들어져. 이렇게 써. 그냥 반응물질과 생성물질만 딸랑 더하기와 화살표를 이용해서 쓰고 손 떼. 그러면 이때의 요 관계 반응식을 골격 반응식이라고 해요. 골격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있어 보이게 그냥 이거 대학 과정에 나오는 표현이란다. 스켈렉트럴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골격 방정식이라고 쓰더라고. 이렇게만 쓴 걸. 중요하진 않아. 있어 보일 뿐이야. 그냥 뭔가 머릿속에 든 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자, 첫 번째로 이렇게 골격 반응식부터 세우고 그 다음엔 원자의 개수와 종류를 맞출 때 얘네들이 몇 개 있는가에 대해서 표시한 숫자를 개수라고 하거든. 개수. 그래서 개수를 맞춘다라고 해. 개수 맞출 때 기본적으로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걸 1로 잡으면 돼. 근데 말이야, 우리 화학에서 1은 잘 안 쓰는 거 알지? 1은 잘 안 써. 없어. 1이 없어. 그러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으니까 써져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수소가 2개야. 이렇게 쓰지. 1개면 안 쓰지. 1을 표시하지 않아. 그지? 없으면 안 쓰면 돼. H0 이렇게 쓰지 않아. 알지?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하나 있으면 그냥 숫자를 안 쓰면 돼. 알지? 그래서 얘가 하나일 때 탄소 원자 몇 개야? 2개 있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2개 있어야 탄소 원자 2개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수소 원자 몇 개야? 6개 있지? 6개 있으니까 물 분자 3개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산소 원자 4개 3개 이렇게 있잖아. 그럼 7개네. 여기에 1개 있으니까 6개를 얘가 담당하지. 그럼 산소 분자는 3개 있으면 되겠네 라는 거지. 자, 이렇게 쓰면 끝. 말도 안 되지. 상태를 표시해야 된단다. 화학 반응식은 말이야, 웃기게도 상태까지 표현해야 완성이야. 상태. 물질의 상태 알지? 니들 고액기, 고체, 액체, 기체, 좀 더 온도가 높아지면 플라즈마가 된대 라는 그 과학 동화 많이 읽냐? 과학 동화나 막 이런 거 난 옛날에 좋아했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나 어렸을 땐 되게 이제 소년중앙
동물성 이런 거 월간지가 만화책 구성이 주된 구성이지만 그 사이에 별 정신 나간 것들이 다 있었어. 뭐 공룡이 핵실험했다 뭐 이런. 그럼 막 그걸 재밌게 읽는 거야. 막 엉뚱하지.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읽다 보면 플라즈마라는 것도 많이 보게 되지. 플라즈마라고 들어봤니? 처음 들어보니? 뭐 전자가 따로 노는 상태래. 전자랑 원자랑 이온, 양이온하고 전자가 이렇게. 왜 생각을 해봐. 온도를 높이면 얘네들이 입자가 퍽 하고 갑자기 멀어질 때가 있어. 그지? 그게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순간. 그리고 액체를 또 막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퍽 하고 또 넓어진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순간이지. 기체에다 또 온도를 막 가해주면 퍽 하고 멀어지기가 힘들잖아. 그냥 계속 팽창하잖아. 그러다가 특정 온도가 지나면 뭔가 퍽 하고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양이온하고 전자가 퍽 하고 멀어져. 플라즈마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알게 뭐야, 그지? 자, 아무튼 플라즈마는 화학에선 표시하지 않고요. 고체면 솔리드지 S를 쓴단다. 액체면 리퀴드지. 기체면 가스지. 그러지? 에탄올은 액체겠지. 그지? 액체. 산소는 기체겠지. 이산화탄소 기체겠지. 물 액체겠지. 얜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돼서 L인지 G인지 잘 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상태만 표시하면 되네 라고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수용액이라는 상태도 있단다. 수용액은 AQ라고 쓰는데 니들 수용액이 무슨 뜻이야? 물 수용액에 대해서 뭐 좀 제대로 설명하려면 용질, 용매, 용액, 그지? 요 단어들을 알아야 되지. 용질이 뭐야? 녹는 거. 용매가 뭐야? 녹이는 거. 용액은 뭐야? 섞인 거.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탕, 물, 설탕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말이야 뭐 용질과 용매는 그냥 녹는 거, 녹이는 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용액은 섞인 거 하면 약간 그래.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은 용액이 아니야. 알겠어? 나처럼 제대로 생겨야 미남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기면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용어가 명확해야 돼. 이게 끄덕거리니까 미안하잖아. 알아들어? 명확한 표현. 그래서 용액은 균일혼합물이어야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불균일혼합물은 용액이 아니야. 그래서 우유 용액이야. 그러면 무식한 새끼 소리 듣기 딱 좋아. 알겠니? 수용액. 그래서 수용액은 말이야 용매가 물인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부른단다. 알겠어? 용매가 물인 용액이 수용액이야. 그렇게 해서 수용액은 AQ, 아쿠아. 수용액이 영어로 어퀴어스더라고. 아쿠아에 이우스 이렇게 붙어있더라고. 아 빼고. 그래서 아쿠아로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네 가지 표시를 해주면 화학 방식 완성. 완성. 됐어? 자, 근데 말이야 우리 말이야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얘 이름 에테인 한글로 쓰면 에테인이 되겠지만 일부러 영어로 써준 이유가 에테인 내가 혓바닥 좀 말아먹더라도 재수없어 하지 말라고 일부러 영어로 써줬어. 이 에테인은 LNG 들어봤니? LNG의 조성분이 누구야? 메테인. 알지? 메테인이야. 얘랑 조금 섞여 있어.
얘가 좀 섞여 있어. 얘가 주성분이고. LNG의 L 뭐게? 리퀴드의 리퀴 L이야. 액화. 리퀴파이드. N 뭐야? 내추럴. 천연. 가스. 에 약자란다. LPG가 있다. LPG. 알아? LPG? LPG의 주성분은 C3H8. 프로페인. 페인 아니야. 프로페인이야. 얘는 PP야. 그리고 뷰테인. 어이씨, 영어 쓸 뻔했다. C4H10. 뷰테인. 얘는 테인 아니야. 테인이야. T야, T. TH 아니고. 뷰테인. 얘네 둘이 섞여 있는 걸 LPG. 리퀴파이드. P. 페트롤리움. 가스. 뭐게? 석유가스란다. 액화 석유가스. 뭐 롱 프리티 걸이라는 걸그룹이 있었어. 옛날에. 많이 뜨진 못했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키가 다 100. 자, 아무튼 에세인의 연소 반응식을 써보면 에세인의 연소 반응식을 써보면 일단 골격 반응식 또 산소랑 반응하고요. 이산화탄소랑 반응하고요. 생겨나고요. 물이 생겨요. 근데 얘 하나에 이산화탄소 2개 생기지. 6개니까 3개 생기지. 똑같이 산소 7개지. 그럼 얘 여기에 산소가 없으니까 2분의 7개의 산소 분자가 얻어져야 돼. 이거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 우리가 3단원에 가면 약간 다르게 표시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야. 3단원 쪽에서 학교 선생님 중에 아마 교육과정에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얘는 이렇게 표시하면 틀리는 거야. 화학 반응식에선. 알지? 2배 해줘서 얘 2, 7, 4, 6 이렇게 써줘야 해. 끝났지? 뭘 끝나기는 상태 써야지. G 베이비 알지? 얘 수증기 하자. 알지? G 베이비 우리 소시 몰라? 나만 알아? 우린 것들. 진짜 모르나? 속상하다. 되겠니? 태연이 알아? 리더 태연. 좋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랍니다. 오키도키? 돼야용?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표시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상태를 무시하진 않겠지? 그지? 무시하지 말고 화학 반응식의 뜻을 살펴보자.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의미를 다 했단다. 얘들아 AA, BB, CC 이렇게 있잖아? 뭐 상태는 표시하지 않을게. 보통 GGG 기체로 가져가거든. 근데 여기 앞에 소문자들은 개수겠지? 그지? 얘들아 이 개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얘가 이몰이 반응하면 반응물질은 사라진단다. 사라져야 해. 이몰이 사라지면 나머지는 표시를 안 해도 얘가 이몰이 사라졌다는 건 이미 산소는 7몰이 사라졌고 이산화탄소는 4몰이 생겼고 수증기는 6몰이 생겨났구나 라는 걸 얘만 표시해도 알아.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아니면 이 중에 하나 수증기가 6몰이 생겼대 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 오케이? 자, 그리고 몰수 관계가 2대 7대 4대 6으로 일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0.3몰이 생겼대. 그러면 나머지도 또 구성이 돼. 얘는 몇 몰 생겨? 0.2몰 생기고 산소는 몇 몰 없어졌어? 0.35몰.
3홈을 없어지고, 그지? 에테인은 0.1몰이 반응해서 없어졌네. 되겠니? 없어지는 비율, 생겨나는 비율이야. 반응 물질은 없어져야 돼. 이거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반응 물질은 없어지고 생성 물질은 생겨나는 거야. 돼? 이렇게 개수비들이 반응하는 몰수비랑 일치한다는 거. 그지? 그래서 얘를 써준 이유는 A몰, B몰, 이거야. C몰.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이 저렇게 개수비랑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반응해서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이다. 근데 착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구성되잖아. 에세인을 연소시킬 때 에세인을 0.3몰 집어넣었대. 집어넣은 거야. 그럼 산소 몇 몰 넣어야 돼? 1.4몰 넣어야 되겠는데 반드시 이렇게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넣어주는 양은 얘네들의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단다. 이 0.4몰에 이 0.7몰을 넣어도 돼. 넣어주는 건 상관이 없어. 하지만 반응하는 건 0.4몰이 다 반응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얘가 다 반응하려면 1.4몰이 필요한데 0.7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7에 해당하는 녀석밖에 반응을 못해서 얘는 0.2몰까지밖에 반응을 못하겠구나. 요 비율을 딱 맞추려면 요 정도로 상상해서 0.2몰이 남겠구나 라고 생각이 전달이 돼야 되지. 넣어주는 양이 이건 화학 반응식에 위배되는데 라고 하면 등신 되는 거야. 등신 되는 거야. 저 바보 같은 새끼 저거 야 우리 주변에서도 말이야 가스레인지 팍 켰어. 그러면 막 가스레인지 막 타다가 막 우리가 숨 막혀서 혼절해? 아니잖아. 메세인 1몰 나오면 산소가 메세인 반응식 써볼까? 이렇게 되거든. 메세인 1몰 나오면 그 주변에 산소가 2몰밖에 없어야 돼? 그럼 옆에서 서 있다가 요리하다가 막 숨 안 쉬어져 그러고 죽겠지. 넘치게 있단 말이야. 넘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양은 개수와 상관없이 마구 넣는단 말이지. 알아들어? 그래서 적게 들어간 양에 의해서 반응하는 비율이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니? 반응되어지는 양은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학생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 넣어주는 걸 꼭 반응식에 딱 맞춰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더라고. 실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알지? 되겠니? 자, 그리고 말이야. 아보가드로 법칙을 생각해봐. 분자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 부피비는 분자수비. 이거만 했더니 분자수비는 무슨 비? 이게 안 떠오르지 잘. 아닌가? 아씨. 나 누군가랑 대화하고 싶었는데 대화 상대가 없네. 분자수비, 부피비, 몰수비, 부피비. 그래서 얘네들은 A리터 없어지잖아? B리터, C리터가 생긴단다. 언제? 얘네들 물질이 모두 다 기체일 때. 전부 다 기체일 땐 몰수비가 부피비랑 일치하니까 돼? 되겠니? 근데 질량비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건 성립하면 안 된다. 성립하면 안 돼. 그럼 굳이 질량비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몰수를 이용하는 거야.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질량. 알아? 알겠지? 야 진짜 외롭다. 이래서 독거노인이 힘든 거야.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아무도 대화를 안 해주는구나. 돼?
알겠지? 알겠지 뭐 알고 있겠지. 자 그래서 질량비를 이렇게 성립시키려면 A의 몰 질량, B의 몰 질량, C의 몰 질량을 곱해주면 이게 질량비가 성립돼. 근데 질량비의 성립은 골 때리게도 없어지는 전체 질량하고 생성되는 전체 질량하고 어때? 같아야지.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잖아. 그러지? 되니? 타는 거. 돼? 야, 우리 때는 화학 문제가 쉬웠거든? 그래서 내가 잘했나? 아무튼 쉬웠어. 쉬웠고, 근데 이제 니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배웠지? 거의 대학 과정에 가깝게 광범위하게 배워서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학력고사 문제야. 학력고사. 근데 그때 나오던 문제 유형이 요즘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되게 뭐랄까 아마 책 문제집 저자가 늙은이겠지? 나 같은. 난 늙은이가 아닌데 그냥 잘생긴 늙은이. 차별을 둬야지 나랑. 아무튼 난 잘생긴 늙은이. 그 못생긴 늙은이겠지? 그래서 그 늙은이가 내는 유형이 뭐냐면 N2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얘 누구니? 하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X 3Y 2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4고 Y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8일 때 Z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몇이니?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다 곱한 원자수랑 여기 있는 전체 원자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그따위 아주 단순한 문제를 내기도 했단다. 근데 가끔 좀 후진 문제집들에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해서 한번 알려줘 보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 사실 중요한 건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이란다. 응?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니들 이렇게 A 대 B 대 C 해주면 학생들은 이렇게 문자 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아닌가? 난 문자 쓰는 거 좋아하거든. 자 얘들아 그냥 A 대 B 대 C로 나와 있는데 A 대 B 대 C로 나와 있는데 A가 1리터 없어졌대. 나머지 B와 C는 몇 리터씩 없어지고 생겼을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A 대 B 대 C로 만들면 돼. 부담 갖지 말고 A 대 B 대 C로 만들면 돼. 어떻게? A분의 A가 1이잖아. 그지? 되니? 겁부터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A분의 A. 그러면 얘는 A분의 B가 되겠지. 엄마? B분의 A가 아니라. A분의 B가 되겠지. 그지? 돼? 얘는 A분의 C가 생기겠지. 되겠니? 문자로 나와 있다고 너무 겁먹지 말라고. 요게 이제 지난교육과정, 지지난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정석적으로 접근하면 저런 형식의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로 표시되잖아. 되게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았어. 헉 하고 겁부터 먹고 겁부터 먹으면 뭐 어떻게 돼? 잘 못 풀어. 풀 수 있는 것도 잘 못 풀어. 그래서 일단 건드리고 보는 거야. 이렇게 1리터 없어졌대. 그럼 얘네들은 이만큼 없어지고 생겼겠네. 그치? 만약에 C가 3리터 생겼대. 3리터 생겼대. 그럼 어떻게 해? C분의 3C로 잡으면 되겠지. 돼? 그러면 얘는 C분의 3B 없어지고 얘는 C분의 3A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되겠냐?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말이야, 학생들 뭐 화학 반응식의 의미는 알겠지? 뭐 알겠지 뭐. 대화가 안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반응 용기 안에 A를 5개 넣고 B를 6개 넣고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흘러가서 좀 지나서 이 반응 용기를 확인했더니 A가 3개 남고 C라는 놈이 4개가 생겼어. 그리고 B가 없어. 이렇게 되면 T 이퀄 0일 때 T 이퀄 T일 때 이렇게 되면 화학 반응식으로 표시해봐 라고 하잖아. 화학 반응식으로 표시해봐 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이거야. 반응 물질이 A 5개, B 6개, C 4개, A 3개 생겼네?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 없을 것 같지? 굉장히 많아.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 계수관계가 없어지고 생겨나는 걸 쓰는 거지, 원래 몇 개 있었는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야. 그지? 없어지고 생겨나는 걸 표시하는 거야. 몇 개 없어졌어? 2개 없어졌지. 그래서 얘가 반응물질이야. 비교를 해서 없어졌다. 반응물질이야. 그럼 B도 없어졌지. 6개. A와 B가 반응물질인 거야. 생겨났지. C가 생성물질인 거야. 그지? C는 4개 생겼지. 자, 그러면 얘네들 계수에다가 2, 4, 6 쓰면 되겠네. 2, 6, 4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최소한의 정수배로 계수를 표시해야 된다.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알아들어? 오케이? 그러면 얘 넣어준 건 어디다 표시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넣어준 건 얘 밑에다가 반응 전에 5개, 6개를 넣었대 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반응 후에 A가 3개, B는 안 남았어. C가 4개 남았어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여기 사이에 반응하는 양이 그럼 2개 없어지고 6개 없어지고 4개 생겼네 라고 표시해주는, 요 표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양론식이라고 할 거야. 양론식을 세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냥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되겠어? 요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단다. 요걸 얼마나 잘 메꾸느냐. 그리고 말이야,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한글보다 알파벳을 약간 이쁘게 써서 있어 보이게 표시하는 거. 내가 골뱅이 TP 콘스탄트, 그지? 네, 대학 가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니시에이션, 시작, 리액션, 반응, 터미네이션. 이렇게 쓰면 있어 보이잖아. 반응 전, 반응 후. 이게 더 나은가? 세종대왕 할아버지한테 미안한가? 되겠냐? 나 이렇게 표시할 거야. 화학 반응식의 의미.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잘 기억하자.
아잉? 아잉? 찍어봐. 어이씨, 시간 많이 남았어. 어제보다 진도가 빠른데? 좋아. 돼? 되는 거지? 왜 멍 때리고 있어? 어? 좋았어. 야, 일단 숙제부터 내보면, 숙제는 59에서 62쪽, 그리고 73에서 79. 아, 그리고 이 중에서 답지 카톡으로 못 받은 사람들은 카톡으로 꼭 보내. 내가 카톡 잘 못한다 그랬어. 대화 상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라도 하든지 알겠어? 저 답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카톡으로 꼭 보내도록 하자. 알겠지? 그래야 답지를 보내주니까. 그래야 또 채점도 하고 해오고 할 거야. 자, 그래서 59에서 62쪽 그리고 73에서 79쪽. 오늘 가서 해봐. 아닌가? 오늘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자, 요것이 이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고요. 탐구 자료가 나와. 탐구 자료. 탐구 자료. 원래 이제 풀반에서 수업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그때 뭐 했지? 어제 내가 되게 당황했었구나. 교실 달라졌잖아, 그지? 저쪽 공사에서 교무실에 내 짐이 있는데 출석부랑 교재랑 거기에 다 있는데 탁 열어보는데 짐이 막 헉 하고 그냥 와서 수업만 하는데 몇 페이지지? 그리고 같이 봤구나. 책을 같이 봤다. 학생들하고 책을 같이 보면서 풀었다 내가. 그랬네. 그래서 더 오래 걸렸구나. 그랬네. 좋았어. 자, 탐구 자료를 잠깐 보자. 탐구 자료. 내신 민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뭐를 확인하는 거냐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의 화학식량 아니면 분자량, 원자량을 확인하는 거거든. 탄산칼슘이 있어. 탄산칼슘. 얘 앙금인 거 알지? 앙금이야. 얘가 염산하고 반응을 하잖아. 아세트산하고도 반응해도 산성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 보글보글 녹는 거 알아? 보글보글 녹아. 녹으면서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왜 저래? 어디 아파? 아니야? 난 배고파. 나 배고파. 갑자기 배고프다. 돼? 암튼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지. 그림에 탄산칼슘 질량 재고. 얘 질량 쟀더니 뭐 할까? Ag이요. 전체 질량이 Ag. 아니네. 탄산칼슘이 Wg이요. 그지? 질량을 쟀더니 얘가 Wg이었어. 문자로 나와 있으면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얘 전체 질량 플라스크까지 전체 질량을 잰 거야. 플라스크까지 전체 질량을 쟀더니 얘가 Ag이었어. AQ를 쓰는 게 아니지. Ag이었어.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 얘를 퐁
집어넣어주고 솜으로 막는다? 솜으로 막았니? 안 막았네 얘는. 그림엔 안 막았지. 솜으로 막아. 그럼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단 말이야. 솜으로 막는 이유는 뭐야? 이산화탄소가 보글보글 이렇게 나올 텐데 물방울이 튀면서 물방울이 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솜으로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뿡 하고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러고 나서 요 삼각 플라스크 이산화탄소가 삐적 튀어나오고 반응이 모두 진행된 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다시 쟀더니 몇 그램이야? 라지 Wg이야. 라지 Wg이야. 돼? 라지 Wg이야. 이걸 이용해서 CaCO3의 화학 식량을 계산해 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반응식을 보는 거지. 일단 몇 대 몇? 계수비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1대1이지. 제1몰 반응하면 얘가 1몰 생겨나. 1몰 생겨나. 그래서 몰수가 같아.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은 Wg이지. 얘는 Wg 반응한 거야. 모두 반응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응? 모두 반응했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몇 그램 생겨? 직접 재 못 재? 못 재지. 이산화탄소만 날아갔잖아. 얘네들의 전체 질량에서 얘 질량 빼준 값. 반응 전의 전체 질량,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고. 아이고. 되겠냐? 같아야 돼. 그래서 아이고야.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자량을 알면 CaCO3 화학 식량이 계산이 된다는 거. 그지?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적어주자. 아마도 빈출 문제. 너희 과정에서도 빈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래서 교무실 막 해치고 들어가서 책 꺼내오고 메꾸고 온 거야. 그래서 니들 책을 안 보고 내가 내 책 보고 가고. 그래서 그게 한 10여 차이가 나는구나. 되겠냐? 이해돼? 탐구 과정? 자, 여기 기본적인 탐구 과정이고,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야, 걔 엿 먹어봐라 라고 생각을 해서 얘 화학 식량이 몇 그램이게? 몇이게? 몇 그램 퍼몰? 몰 질량? 얘 화학 식량 100이란다. 알려줘. 얘 화학 식량 100이야. 칼슘의 원자량이 40이거든.
응?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야.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CO2 44야. 알고 있지? 알고 있니? 그래서 어떤 탄산칼슘으로 생각되는 분필, 얘 탄산칼슘이잖아, 그지? 탄산칼슘 분필 5g을 10g 할까? 10g을 충분한 양의 염산이 포함되어 있는 삼각 플라스크 100g에 첨방 넣었어. 첨방 넣고 나중 전체 질량을 쟀더니 잠깐만 100 4.12g이 됐대. 104.12g이 됐대. 그러면 탄산칼슘 5g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은 몇 g이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알아?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얘가 전체가 다 반응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5g 전체가 탄산칼슘이 아니란 얘기지. 탄산칼슘이 아닌 놈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몇 그램 줄었어? 처음에 105g이지. 몇 그램 줄었어? 0.88g. 얘가 이산화탄소 질량인 거야. 그지? 분자량 몇이라고? 44. 그지? 그리고 반응한 탄산칼슘은 100분의 W. 그지? 같아야 되잖아. 얘 활용이야. 얘를 활용해서 약간 문제를 바꿀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돼? 5g을 넣었지만 5g이 다 반응하지 않는구나. 그럼 반응한 탄산칼슘은 2g이겠구나. 나머지 반응하지 않고 남은 놈은 3g 남았겠구나. 돼? 아이씨, 나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겠네. 이러한 내용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1단원에 마무리가 됐어. 내용적으로. 다음 주에 1단원 할까 안 할까? 할 거야. 앞에서 쭉 하고 1시간 정도 1단원 문제 풀고 또 2단원 나가겠지. 2단원은 상대적으로 1단원보단 쉽다는 느낌이 들 테지만 1단원이 익숙해지면 1단원도 괜찮아. 알아들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심정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그게 잘 안 되겠지만 그러자고. 그래야 더 잘하게 된다고. 할 말이 없다. 스탑 눌러주세요.